오늘은 부부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너나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 교인들이 볼 것 같아서 사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대 가정은 복잡하거든요. 또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과 달리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젊은 부부나 또 오래 산 부부나 다 부부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또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생활을 잘해서 부부 관계가 잘 되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 또 과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많이 있죠.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혼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잘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고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남성과 남편에게 더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도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내들도 이 구절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구절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지식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고난이 심할 때 뭐가 발달했냐면 변증학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고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도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인 박해를 한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박해와 함께 이론적인 공격이 들어가야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언제 교리가 가장 발전하고 확고해졌느냐?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또 이런 고난의 시대에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잡할수록 더 힘든 시대일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또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삶의 이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또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부부관계는 어렵죠. 가정을 지속해 가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되고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배워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합니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속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죠. 그래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해나가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내 습관대로 하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안정되어야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민낯이 보이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그냥 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과 신앙이 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이런 책입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 부부가 이 책을 저술을 했고요. 이 부부가 여러 책을 저술을 했는데 세 번째 책입니다. 이 부부가 한 10여 년 전, 이 책을 쓰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100번 넘게 자녀 양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이다. 여러분,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을 연구하고 또 강연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도 가능하고 또 좋은 가정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편 이전에 남자가 무엇이고 아내 이전에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먼저 남자로서 채워져야 하고 아내도 먼저 여자로서 만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충분히 행복해야 좋은 부부로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남자로서 아내에게 여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자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얘기해 본다면 남자에게는 지난날의 한 일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안정감을 줄 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서 노력을 했느냐, 책을 많이 사가지고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책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살았다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지식을 많이 갖게 해주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고 아내는 안정감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먹으면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젊을 때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하느냐? 여자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군 생활을 같이 안 하잖아요. 다 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아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한답니다.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남편을 아내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당신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내용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근데 남편에게 조언하는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당신이 말한 내용은 참 좋아요. 전달력만 키우면 좋겠어요. 어떤 아내의 말을 남편이 만족해 할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일부에는 대답을 잘하던데 2부는 대답을 안 하죠. 자,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가 당신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만 내용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조언하는 아내가 당신은 말한 내용은 참 좋은데 전달력만 키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 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남편은 지적을 받으면 아내가 말하는 내용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는 잘하지 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당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직장에서 지적당하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집에까지 와서 지적당하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남편에게 인정이 필요하다면 아내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던 남자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하기가 맨정신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렇잖아요. 이때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란다를 치워주세요. 베란다를 청소하고 전등을 교환하고 빨래를 널어주는 등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만큼 아내는 할 일이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해줄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 아내가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또 약점과 단점은 본인도 잘 알죠.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고 약점인지 모르죠. 장점과 강점은 원래 잘하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하게 되죠. 그러나 단점과 약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단점을 말하면 남자들은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자꾸 지적하면 마음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점을 보완하라고 말하지만 남편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이전에 남자이기 때문이죠.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 아내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 정말 잘했어. 따라서 하세요. 당신 정말 잘했어. 그 말 하기 싫죠. 꼴 보기 싫어서. 잘한 것이 있어야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작은 거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당신 정말 잘했어 이래야지. 잘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꼭 그 단서를 달잖아요. 그 말 꼭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약점을 정말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이 저자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걸 깨달았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남편을 위해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부부의 관계,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까지는 노력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예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하기가 참 쉽죠. 처음에는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옛날 습관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함부로 하게 되기가 많은데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할 때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 대화하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지 몰라요. 대화가 없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 결혼 전에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내가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대화가 줄어들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살수록 대화 없이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근데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사실 부부의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대화하다가 갈등이 심해지면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못하는 부부는 한번 부부싸움을 일주일 동안 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걸 쪽지로 전달하고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문자로 할 말만 하고 대화 안 하는 부부 심하면 한 달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말하는 부부도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고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설득을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성을 쏟습니다. 시도하고 안 되면 다시 또 수정을 하죠. 뭐가 잘못돼서 이게 어그러졌을까? 어긋났을까? 노력을 해서 다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정에서는 이런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대화를 잘하려면 먼저 서로의 원 가정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집안 갈등은 부모님을 잘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죠. 예를 들면 남편의 부모 관계, 아내의 부모 관계가 정반대이면 반드시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서로 전혀 분위기가 다르고 부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저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를 해야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 가정을 서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묻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삶의 이 경험을 따라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삶이 즐거워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습니까? 어렸을 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라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여기시고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내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특히 대화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만 열어봐도 부부 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의 기술을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야지. 늘 배우자에게만 기대고 배우자만 의존하면 서로 피곤하고 서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일상에 눌리거나 지치지 않으려면 각자 자신의 삶이 즐거워야 합니다. 젊은 부부의 경우 육아 이야기만 반복하면 당연히 대화가 줄어들겠죠. 남편도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다 보면 부부 대화에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관심사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삶을 함께 즐기는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더 친밀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부 대화의 기술 첫 번째,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질문하면 즐거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되죠. 텔레비전에도 보면 좋은 MC는 질문을 잘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죠. 내 이야기만 많이 하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대화가 좋은 대화인데,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음향기기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라면 그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됩니다. 유난히 특정 작가의 책을 고집하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화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질문은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대화가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서 대화가 다시 열리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짜증날 때가 있죠.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사소한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은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졸려 죽겠는데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당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 공격하면 얼마나 관계가 악화되겠습니까? 또 어떤 아내는 배가 고프면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죠. 부부 대화의 기술 두 번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부부 대화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민낯이 드러나는,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부부의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참고 눌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가정에서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죠. 기분 나쁘다고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래 살수록 예의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대화할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면 가까운 카페로 가면 좋아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는 그 내용에 맞는 장소와 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대화하다가 싸우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참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위한 의논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 시급하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시계를 딱 보더니 가스레인지로 다가가서 불을 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중단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탁실로 달려갑니다. 왜? 세탁이 다 돼서 꺼내려고. 그러니 대화가 되겠어요. 중요한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 자동차 안에서 하면 되겠다. 왜? 자동차 안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다 운전을 하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만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좀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대화가 안 되고 중단이 됐는데 아내가 왜 그러냐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운전 중에 조수석에 있는 자기를 자꾸 쳐다보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멀미가 나니까 숨이 막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기에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전을 돌아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자주 다퉜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래서 자동차 안에서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처럼 대화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부부 대화의 기술 세 번째, 장소와 시간에 맞게 대화 주제를 구분하여 말하라. 때와 장소에 맞게 대화를 조절하면 효과적이고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산책할 때와 운전 중일 때, 거실과 침실의 대화도 내용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다. 퇴근하자마자 육아 이야기를 꺼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대화할 체력이 없고 의지력이 떨어졌을 때는 휴식이 필요한데 내가 하루 내내 고생했는데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좋았던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피곤할 뿐인데 조금 쉬고 적절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들은 출근 직전과 퇴근 직후의 대화를 구분해야 하고 주중에 바쁜 시간과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에 맞게 대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술 취한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숙취 중에 꿀물 한 잔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어린 자녀를 훈육할 때도 같은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떠들 때 그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식당으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교육하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대화를 논의를 아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땅한 장소가 이제 적절하지 않아서 부부간에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회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부부 회의를 여는 거예요. 부부가 진지하게 그렇게 하니까 다투지도 않고 또 대화가 진지하게 잘 돼서 중요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도 부부 회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있는데 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부 대화에 더하기가 빼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할 때, 예쁘다고 말할 때, 아이들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요. 식탁에서의 말 한마디, 또 식사 기도의 내용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거죠. 남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참 잘했어. 고마워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이런 말을 남편들은 좋아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은 힘이 난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잘한 것이 있어야지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참 잘했어. 고마워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이처럼 부부 대화에 더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에 쌓아두다가 터뜨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과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도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싸우는 부부가 있죠. 좋은 분위기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빼기를 못해서 그래요. 빼기를. 그래서 저자는 언제 확 대화하다가 화가 났냐면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당신 손 씻었어? 남편이 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었나 봐요. 손을 씻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앞에 무슨 단서를 다냐면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100%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 들으면 누가 좋겠어요? 나는 아내가 내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신은 항상 늦더라. 자기가 늦게 서두르고 항상 핑계를 대더라.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항상 그러더라. 그런 말도 잘하죠. 한 번도 내게 이렇게 해준 건 적이 없다고. 한 번도라는 말을 또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저희가 많이 듣는 옛날에 말입니다. 네. 이 저자는 많은 관찰과 대화 끝에 자기가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오랫동안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이 어떤 단어를 싫어하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빼기는 배우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자녀들 앞에서 이 엄마를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 말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서로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서 그 말을 피해야 됩니다.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왜? 가정이 귀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귀하게 여긴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더욱 여러분 좀 돈독해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